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6월) 기준 부산 지역 15세 이상 고용률은 58.3%, 상용 근로자 수는 94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률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명지 녹산공단 한가운데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 희망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강서구는 공원 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산 수영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조사 간소화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산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10명 중 4명이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서 부산 지역 15세 이상 고용률이 58.3%로 나타났습니다.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정규직 비중이 높은 상용 근로자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94만 명으로 집계돼 일자리 질도 향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6월 기준 부산시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부산 지역 15세 이상 고용률은 58.3%,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특수가 있었던 2002년 이래 최고 수치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6.8%로 6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6월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낮은 2.8%로 안정적인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부산 고용지표 개선은 청년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분석입니다. 2분기 청년 취업자 수는 2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8천 명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질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중이 높은 상용 근로자 수는 지난해보다 5만 8천 명 증가한 94만 명. 반면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9천 명씩, 비임금 근로자는 3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일자리 부조화도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상반기 부산시 전체 구인 인원은 9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고 채용 인원은 25% 증가했습니다. 미충원 인원은 19% 줄어들었습니다. 시는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자영업자 등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인 명지 녹산공단 한가운데에는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 희망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노후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정부 예산을 확보해 공원 세단장에 나섭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유일한 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공단. 1,500개 기업에서 2만 8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자리 잡은 희망공원은 근로자들의 몇 안 되는 휴식 공간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산업단지가 처음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그 복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생산성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산단 근로자들한테는 이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하지만 축구장에는 잡초가 자라 있고 정자는 일부 파손된 모습입니다. 안내 표지판도 별다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녹산공단 한가운데 허파와 같은 이 희망공원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정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강서구는 공모에 선정돼 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방비까지 모두 28억 6천만 원을 투입해 근로자를 위한 특색 있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자들은 공원 접근은 편하지만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따라서 구는 특화된 가로 디자인을 적용해 맨발 걷기 코스와 곡선형 산책로, 피크닉 테이블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축구장뿐인 공원에 농구장과 풋살장, 다양한 운동기구 등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체화되고 보다 쉴 곳이 많은 그런 공원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조경들과 우수한 공공시설물들을 도입하여 주민이나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야간 경관 조명과 CCTV를 추가 설치해 보다 오랜 시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강서구는 올해 연말까지 공원 디자인과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6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노후화된 부산 수영 하수처리 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적격성 조사 간소화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영 하수처리 시설의 현대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하수 처리시설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하루 40만 톤을 처리해 수용강으로 방류되기 전에 수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설치된 이후 36년이 경과된 노후된 시설이라 처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화 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최근 적격성 조사 간소화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인해 수용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오는 연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그 현대 사업 경우에 이제 민간 자본 사업 투자 사업으로 이제 하는 걸로 정책적으로 방향을 결정을 했어요. 이거를 서로의 이제 부담을 이제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제. 총 사업비 5,950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하수처리 시설과 소화조 등을 완전 지하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용강 수질과 악취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어서 시민들 기대가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까우니까 냄새 좀 나도 운동을 하러 왔었는데 요 환경공단 주변에는 냄새 많이 납니다. 근데 위쪽으로는 냄새가 안 나고 이제 그 개선되면 너무 좋겠죠. 또 지하화 후 상부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BTV 뉴스 보도 이후에 변화된 지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서 함께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와 남생이의 보도 이후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작가들에게 시달렸던 수리부엉이 새끼 2마리는 무사히 성장해 둥지를 떠났고 남생이가 살고 있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는 생태조사와 함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대부도의 한 절벽 위에서 꼬물거리는 새끼새 2마리. 천연기념물 제324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수리부엉입니다. 그런데 새끼 곁에 있어야 할 어미새는 보이지 않습니다. 둥지 앞에서 진을 치고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새끼가 어리니까 체온이 딸리니까 와서 덮어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나와요. 말씀 조금만 나도 안 돼요. 수리부엉이를 촬영하려는 작가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 장소에서 번식하는 게 계속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혹시나 번식지를 버리는 행위까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보도하자 안산시가 현장 단속에 고삐를 쥐었고 사진 작가들도 근접해서 촬영하지 않는 등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 결과 수리부엉이 새끼 2마리는 잘 성장해서 둥지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매스컴을 타지 않으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귀찮게 해요. 그 영향이 굉장히 가서 그 이후로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항상. 그리고 우리가 가서 제재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비켜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무사히 이소를 한 것 같아요.
너무나 방송국에 너무 고맙고. 한편 수리부엉이가 번식에 성공한 대부도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 수리도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작은 거북이 한 마리가 본능적으로 물가를 찾아 움직입니다. 천연기념물 제453호인 토종 민물거북이 남생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남생이가 발견된 곳은 안산시 도심에 위치한 화랑유원지의 호수. 2년 전 이곳에서는 무려 14곳에 남생이 산란터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화랑유원지 호수는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고 데크 로드를 세워 사람들이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구상입니다. 서식지나 아니면 산란지, 동면지 등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보도 이후 안산시가 화랑유원지에 서식하는 남생이의 생태 환경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계획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생태조사와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시작하기로 했던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은 2026년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생태 섬을 만들어서 안산의 도심 속에 있는 호수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 여기 뭐 남생이 공원이라든가 남생이 섬이라는 해가지고 새끼 나르고 나와서 알 나르고 온 거 여기서 좋은 교육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 큰 가치가 된 기후 위기의 시대. BTV 뉴스는 앞으로도 건강한 생태계 보존을 위한 보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BTV 뉴스 이재훈입니다. 부산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10명 중 4명이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생이면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재학생에게는 무료인 수능 모의평가를 치르려면 응시료를 내야 하는 등 이들에 대한 차별은 일상 속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23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42%, 43%는 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문화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인 요금을 낸다거나 수능 모의고사를 학생들과 같이 응시하지 못하고 비용을 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저도 시외버스 등 교통수단이나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 다른 요금을 낸 적이 많습니다. 같은 청소년인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과 다른 요금을 받는 것은 엄연히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모전 등 청소년 참여 활동을 하면서도 소속 또는 학교를 기재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은 나와 있지 않아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부산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2020년 1,670명에서 지난해 2,600명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기초지자체 4곳을 제외하고 꿈드림 센터의 전용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유일한 공간임을 고려할 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독립적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일부는 꿈드림센터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채 학교에서 나와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꿈드림센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시교육청과 행정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드림센터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비와 전국 연합 학력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독립설치 운영 등을 담은 권고안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국내 최대 창작가요제인 현인가요제가 8월 3일과 4일 이틀간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리는데요.
신인 가수의 등용문이자 서부산권 대표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올해는 어떤 볼거리를 더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출신 가수 고현인. 그를 기리기 위한 현인가요제가 8월 3일과 4일 이틀간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현인가요제에는 총 98개 팀의 가수 지망생이 몰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5개 팀이 8월 3일 최종 예선과 4일 본선에서 상금 1,000만 원을 놓고 노래 대결을 펼칩니다. 국민 가수이신 고현인 선생님을 추모하고 우수한 신인 가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국내 최고의 창작가요제입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만큼 초청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현인가요제는 올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해 현인가요제 본연의 성격과 취지에 맞게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서부산권 대표 축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현인가요제. 올해는 어떤 볼거리를 전할지 개막식은 3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는 동천의 악취와 수질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수질 개선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그동안 해수도수 관로의 누수로 광무교까지 유지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도수 관로 보수 공사와 동천 준설 및 정화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6월까지 유지용수 확보와 개선을 위해 부전천 상류 성지곡 계곡수를 직유입하도록 하고 해수도수 관로 보수와 준설 사업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복원한 조선통신사선이 31일 일본으로 출항해 약 한 달간 항해에 나섰습니다. 이번 항해는 부산항을 출발해 대마도, 이키, 아이노시마, 시모노세키 항로를 재현하는 것으로 1764년에 이루어진 조선통신사의 11차 사행 이후 약 260년 만입니다. 한편 부산문화재단은 조선통신사의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해신제를 조선통신사 역사관 영가대에서 30일 열었습니다. 이달부터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인 부산시의 동백패스와 정부에서 출시한 K패스가 연계됩니다. 이용요금에 따라 더 큰 금액으로 자동 환급되는 구조인데 동백패스 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민들도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 대중교통 요금을 월 45,000원 초과 이용 시 최대 45,000원까지 동백전으로 환급해줍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K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매달 15회 이상 60회까지 이용 금액에 대해 20에서 53%를 돌려줍니다. 그동안 시민 불편과 중복 지원 논란을 일으키던 두 패스가 8월부터 연계됩니다. 정부 정책과 중복 없이 두 패스의 장점을 결합하여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동백 패스 카드로 두 패스 혜택을 동시에 적용한 후 더 유리한 쪽으로 자동 환급되도록 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연계는 두 패스 간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경우 K패스 혜택을, 이용률이 높은 경우는 동백패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철도 1구간 1,600원 기준 월 15회만 이용해도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금액 45,000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은 56,000원, 청년은 64,000원 이후부터 동백패스가 유리합니다.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는 K패스에 회원 가입해 카드를 등록하고 K패스 이용자는 동백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에 동백전 카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서부산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건설 사업이 마지막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다리들이 철새 도래지를 관통하게 돼 오랜 기간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가유산청 심의 통과로 올해 공사에 들어갑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구는 세계적 철새 도래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을 관통하게 될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엄공대교는 환경훼손 논란이 계속되면서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거짓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일었고 최근까지 국가유산청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큰 고니 서식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반발도 끊이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지난 24일 대저대교와 장락대교의 국가유산청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절차입니다. 대저대교는 다음 달 보상과 함께 공사에 들어가고 장락대교는 올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친 뒤 내년 2월 착공합니다. 두 교량 모두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사상과 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8.24km 왕복 4차선 대저대교와 강서구 생곡동에서 명지동으로 이어지는 1.53km 왕복 6차선 장락대교는 현재의 서부산권 교통난과 늘어나게 될 에코델타시티 교통 수요를 해소하게 됩니다. 반면 함께 추진된 엄공대교는 현재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환경청 승인을 받는 대로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신청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교량 건설을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국가유산청이 자신들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검토도 없이 부산시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29일 부산광역치매센터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치매 예방 교육 등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어제 부산시 교육청에 교육기부금 1억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교육기부금은 부산 지역 보호아동의 생활공간인 아동양육시설과 부산 오륜학교 등의 시설 개보수와 맞춤형 자립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부산교육대학교와 학교법인 남성학원은 미래교원 양성체계 혁신과 국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IB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부산교대 재학생들이 남성초등학교에서 교육 실습을 진행하는 등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